김 씨가 취재진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이 경찰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면서요? 네, 어제 자정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살인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흉기를 준비하고 이 흉기를 자신의 손에 맞게 편하게 개조까지 한 정황까지 있었다고 파악을 했는데요. 다만 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는지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아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김 씨의 행적을 보면 이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일 오전 충남에서 혼자 KTX를 타고 이 부산역에 도착해 울산으로 간 뒤 하룻밤을 보내고요. 또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이 부산 가덕도로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충남 아산에 이 김 씨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범행 증거나 이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살인 미수 혐의로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살인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면 계획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변호사님, 이 계획범죄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이 사건 범죄는 계획범죄라고 거의 단정지어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범행 대상을 특정을 했고요. 그리고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스스로의 진술에다가 통상 이런 경우에 일단은 계획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흉기 휴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흉기가 내 주변에 있었던 걸 들어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준비했다라는 점.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우발적 범행이나 좀 그런 류의 범죄들을 보면 이제 음주나 마약 상태 아니면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셋 다 없습니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도 아니었고 또 정신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범죄 정황에 이제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계획을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지난달 13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 15일여 전입니다. 그 당시에도 민주당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할 때 어제 저 썼던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파란색 왕관을 쓰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바로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에서도 저 남성이 보였던 걸로 봐서는 범행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저 때부터 공격 타이밍을 보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김 씨의 이 당적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요. 김 씨가 경찰에 체포하던 뒤에 진술로 당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김 씨에 대한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은 그 복수의 정당에게 당원 명부에 있는 당원이 있냐는 것을 확인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두어봐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김 씨가 가입된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가입했던 정당 여부를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추측은 자제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일 김 씨가 이 정치적 목적의 어떤 테러를 인정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특수상해죄가 아닌 살인 미수죄,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고의였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살인죄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유지 않습니까? 근데 살인 미수는 경감하는데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년 이상 정도의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변인들에 따르면요, 이 평소 김 씨가 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 주변 인물들이 기억하는 김 씨는 이제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이었던 것으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다가도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도 자주 했고 또 이른바 이제 정치적인 유튜브도 많이 시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는 점잖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다라는 또 주변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김 씨가 수개월 동안 자신의 그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임차료를 연체했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주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지금 이 용의자의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긴급 수술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의사 출신 민주당 신영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수술 당시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술명은 혈관 재건술이었어요. 수술을 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손상됐는지 사실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맥에 한 60% 정도의 혈관이 손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손상이었고 안에 피가 꽉 차 있었던 것 같고요. 하루하루 배출되는 그런 출혈량들 모니터링하면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대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면회가 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가족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 병문안을 위해서 서울대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 대표 수술 후에 이 첫 정치권 인사의 방문입니다. 이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의 건강상 또 이 면회 그 방침상 이 대표나 가족들을 병실에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환자를 뵐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들이나 고생하는 당직자들한테라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가해진 정치 테러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루빨리 이 대표께서 쾌유하셔서 불과 총선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잘 수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이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가덕도 현장에는 경찰이 이제 사법경찰까지 포함해서 한 40여 명 정도가 배치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당대표급의 정치인들의 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경비 수준으로 경비를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피습 사건이 발생했던 그 당시의 그 경위를 봤을 때 경찰들의 당시의 어떤 경비 태세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호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보호 차원에서 전담 보호팀을 조기에 발동할 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글을 올린 이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일 그 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젯밤 9시 40분경 오픈 채팅방에서 광주에 사는 40대 남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자택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남성은 우울증과 분열증이 있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남성은 자신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보고 열이 받았다. 그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남성이 특정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그 정당 연관성은 아직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